네, 허원순의 세상보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네, 최근에 일부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스쿨이 학비를 국립대는 동결을 하고요. 네. 사립대는 11곳이 15% 내렸다. 이 학비를 내렸다는 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교육부 발표라면 바로 그 점입니다. 11개 대학인데요. 11개 대학 로스쿨 15% 일괄 내렸습니다. 이제 무슨 전제로 우리 이런까지 참 이야기해야 되는 건 못합니다만, 전제로 로스쿨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어우, 비싸요. 몇 천만 원 하나요? 1년에 한 2천만 원 조금 넘는 데가 있고 1,900 몇십만 원에서 사립대 경우에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대충 언저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또 심지어 심해서 돈스쿨이란 말까지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그만큼 고급 인력, 예를 들어 의대가 비싼 거하고도 좀 비교해 볼까요? 네. 좀 이렇게 고급 인력을 단기간에 최고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이다.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그거를 학비가 비싸면 학비 경감책을 교육부가 이제 해서 그 15% 일괄 깎였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비가 문제가 되면은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많이 나오도록 학충을 유도를 해서, 장학금도 이제 나오는 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나오도록 해서 그 잘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넓히거나 다양하게 해서 학자금을 다양하게 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걸 맞지, 이거를 등록금 인하해 교육부가 나서. 왜냐면 이거 지금 교육부가 거의 발목 비튼 거거든요. 15%. 그럼 로스쿨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점자 그래 갈 텐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한 게 15% 인하책을 내가지고 이대로 인하를 안 하면 내년도 로스쿨 교육 평가 인정, 정부가 다 문제 평가 인정이 있잖아요. 평가 인정에 한 항목으로 넣는다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부 다 15% 내리고 건국대만 11% 내리는데, 거기도 앞서 얼마를 내렸기 때문에 합치면은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교육부의 실력을 제가 익히 알거든요.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올해 대학 등록금을 교육부가 사실상 동결을 인하 내지는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인하 내지 인하를 유도했냐면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대학이 그게 관리가 되는데, 고등교육법의 등록금은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의 3년 평균치의 1.5배 내에서 먹는다. 그렇게 하는 연동제로 그래 물가 하는 데 있는데, 그거 1.5배 하면은 대개 이제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가 1.1% 올랐습니다. 그거에 1.5%만 1.7% 오를 여지가 있는데, 교육부가 또 이제 억누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렇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형편이 어려운 대학에 그걸 보면 가슴 아프고 참 답답한데, 그러나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시장 왜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왜곡, 자원 배분의 왜곡, 적절한 효율성 떨어뜨리기,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때도 교육부의 취지는 좋았죠. 저렇게 힘든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도 얘기도 있고 하니까 등록금을 억제하겠다는데, 지금 등록금을 몇 년째 억제인지 저도 좀 헤아리도 못하겠습니다. 수년째 억제하니까 대학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혹자는 그러겠죠. 대학이 워낙 좀 우리나라 대학이 어리숙하고 말하자면 허점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나 그건 일반론입니다. 대학이 꼭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있다면 그건 별도로 감사나 그걸 해야지, 그거를 등록금을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웬만한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 총장님이나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학교 질이 문제가 투자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질이는 대학이라는 데는 평균애가 모두가 우리가 초등학교 다 가듯이, 유치원 다 가듯이, 중학교 다 가듯이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등교육이잖아요. 법에 나오지. 고등교육이면 고등교육답게 해야 교육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세계 국제평가면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게 반드시 등록금 올리는 게 최선 아니지만, 등록금 억제를 하고 질 낮아지게 이렇게 해서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학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시켜서 청년들이 지식과 지력을 갖추고 나와서 사회에 적절한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게 이게 하나도 안 맞다 이겁니다. 청년 실업 횟수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우선 등록금 얼마에 그럴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자율성을 줘가지고 대학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가격의 개입입니다. 가격 개입. 네. 요게 가격 개입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식, 88년도식 정부가 물가 관리하겠다는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전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요금 같은 거를 정부가 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뭐 수도, 전기라든가 이런 게 일부 공공요금이라는 이름 하에 공사가 하는 서울 지하철은 지자체가 하지만 중앙정부가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원가를 무시한 무조건 억제 인하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어딘가 부실이 남아있고 해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되는데, 이건 민간의 부분 사립대학의 등록금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동결을 했고 이번에 로스쿨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작년에 정부가 카드 수수료, 우리가 이 카드 쓰면은 이제 그 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연 매출액이 2억 원 이하는 영세가사업자라 해서 수수료를 확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 법에는 제가 그 법이 이름이 뭐더라? 그런데 뭐 하여튼 그 금융위원회에서 카드 수수료 하는데 그때 그 카드 수수료를 이제 1.5% 0.8%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영세 가입자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데는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그게 과연 이제 그만큼 카드사의 손실이 커져가는 거고, 카드사는 거기 뒤로 당장 어떻게 하느냐면 고객한테 주는 서비스로 마일리지를 방정 줄이고 혜택을 줄이고 포인트 혜택을 줄이고 어떻게든 다 줄입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게 이리 가고 여기 있는 게 일로 돌리는 조사모사 비슷하게 되는데, 우선 그래 들면서 시장의 흐름, 가격 체계와 정당한 자원 배분 이거 흐름만 왜곡시킨다. 카드사를 그랬고요. 또 뭐 그 전에 보자면 부동산의 뭐 원가 공개라든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시장과 개인들의 온갖 그 정보가 모여 있는 일종의 정보의 총합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부가 그 가격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안 된 제가 사례 한두 가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네. 예를 들면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왜 이제 나왔잖아요.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이 비싸다는 불만이 생기니까 야 우유값을 동결해라. 우유값 올리면은 모든 사람이 우유를 먹게 해라. 그렇지. 모든 사람 우유를 먹게 해라. 순환 동결했는데 농부들이 가격을 억제해 버리니까 우유를 생산 안 하는 거예요. 왜 생산 안 해버리니까 우유 농부들한테 목축업자 될 근처하는 사람까지 망해버리고 나중에는 우유가 없어지고 우유는 암시장에서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유값 올리면은 단두대 목을 날리겠다는 로베스피에르가 본인이 나중에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단두대에서.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뉴욕에서 맨하탄 할렘의 분양가 등록금이 하도 올라가니까 등록금이랍니다. 집세, 임대료 올라가니까 뉴욕 정부에서 임대료 상한제. 상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대료 상한제를 해버리니까 건물이 낡아지고 막 이래도 건물주들이 고치질 않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수리 안 하고. 수리해봤자 뭐 수익도 안 나오고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할렘이 가속화되고 할렘이 됐다는 주요한 빈민굴화했습니다. 그래서 할렘 르네상스를 되돌리는데 몇십 년간 정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기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밥을 떼어 먹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로스쿨도 그런 겁니다. 바로 로스쿨 가격에 개입하면 로스쿨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교육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수를 채용해야 될 걸 강사로 채용해야 되고, 강사 3사람 채용할 걸 2사람만 채용하게 되고, 또 다른 교재를 쓸 걸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선 현상적으로 우리 로스쿨 비용을 줄였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로스쿨이 질이 떨어지면서 해가지고 부실 변호사 나오고, 부실 변호사 나와서 사회의 그 법 시스템, 변호사라면이 법률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 안 돌아갔을 때
그 네. 법률 체계 부실화, 그렇죠. 그다음 사법의 신뢰도 저하, 사회의 중요한 제도 하나가 네.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그러고 이것까지는 이건 뭐 제가 그냥 여기서 우리가 정책을 하고 해온 우리 전편화 TV에서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로스쿨이 워낙 이제 동네북이 좀 됐단 말이에요. 논란의 대상이죠. 됐어요. 뭐 없애야 된다. 주로 예, 그게 이제 사실을 계속 뭐 존치해야 된다. 뭐 금수저 입학하고 저거 네.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로스쿨의 본질적 기능을 본 게 아니고 로스쿨을 좀 흠집 내려는 사시존치론의 시각이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로스쿨의 어떤 그 부실 내지 흠집 내기가 쭉 되어 왔는데 우리가 그 논란은 미룬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마치 정부가 교육부가 편성해가지고 로스쿨 비싸면서 구실도 못해 기능도 못해 그러니까 책임을 뭐 그런 식으로 네. 적절한 가격 받아 이런 식으로 응징한다면 교육부가 완전히 권한 남용이거나 월권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다시 아까 포인트로 돌아가서 가격의 직접 통제는요 후진국이 후진국일수록 네. 정부의 권한이 실수록 그렇습니다. 정부가 막 전행한다는 어버이 국가를 다 해주는 나라일수록 가격에 통제하고 개입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아까 교육부가 로스쿨에 대해서 일제히 쭉 15%씩 11개 대학이 막 건국대학을 포함하더라도 11개 대학이 15% 내리면 이건 내리는 순간 공정위가 바로 조사 들어가야 돼요. 공정거래 담합행위. 그렇죠. 담합행위니까. 가격 명백한 가격 담합이라고. 담합이니까. 네. 가격 담합은 시장 경제에서는 아주 나쁜 죄입니다. 네. 우리가 공정의 기능을 때로는 흉도 보고 오버한다고 많이 나무라지만 공정이 그나마 존재 근거가 바로 자유 경쟁, 공정 경쟁, 투명한 경쟁을 고취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자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담합은 그 자유 경쟁과 공정 경쟁과 페어 플레이에 아주 저해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그 담합을 정부가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 내에서 그런 일이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이라 해가 1.5% 수수료 받던 거를 법으로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나서 발목 비틀고 법에 의거해서 0.8% 받으면 우리나라가 세운 이 거대한 신용 시스템 이걸 또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카드가 끊는 게 뭐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지만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네. 신용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신용 체계가 돼줘야 되고 그걸 가동하게 되는 신용 결제 시스템이 돼줘야 되고 또 금융회사가 달라붙어야 되고 원래 그래서 우리가 한 700조 원인가 신용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는 거대한 신용 시스템 만든 건데 이것까지 정부가 흔드는 그런 효과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을 또 그러고 인위적으로 가격하면 가격이 뭡니까? 상품의 대가, 서비스의 대가 아닙니까? 네,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만남이죠. 예. 균형점에서의 그렇죠. 만남이죠. 그러니까 그 분량은 또 이면은 뭘 네. 얘기하면은 적절한 그 가격만큼의 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상품의 수준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일정한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인위로 끌어내리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상품이 뭔가 모르게 낯사가 하나 빠지거나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비자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교육도 똑같은 서비스 아닙니까? 상품 아니면 서비스인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카드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고 다른 포인트가 줄어들고 로스쿨은 저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가격 개입에 대한 정부가 받는 그 유혹 좀 문자 쓰면 그 화려한 유혹에서 벗어나라. 정부는 이제 그럴 거예요. 이거, 야, 로스쿨도 우리가 이래서 저소득층이 더 부담을 줄여줬다. 과연 원할까요? 카드 수수료 저소득을 했다. 줄여줬다. 그 이면에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본인들은 생색내고 뭐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작용은 엉뚱한 데서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이게 다 이제 소위 어버이 국가론에서 국가가 모든 걸 해주겠다 하는 그 어버이 국가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뭐냐? 그러면 교육부가 비틀었는데 왜 대학비 안 따라주면 되지 왜 따랐을까? 그런 문제를 또 의문을 해보죠. 이번에도 모 유명 사립대학이 우리 15% 못 내린다 하도 여론도 있고 학생들 부담돼서 아무리 내부적으로 계산해봐요 우리 6% 내릴 형편이 되더라고 하니까 교육부가
6%는 아예 가지고 오지도 말라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뒷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이거 공식 확인한 건 아니지만 15% 맞춰오라니까 그 유명 모 사립대학은 그럼 우리는 이번에 인하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동결로 갔는데 네. 뒤로는 굉장히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또 무슨 불이익을 받을지 혹 심하게 말하면 보복 조치는 없을는지. 그 교육부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뭐 교육부에는 교육부가 이제 대학에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BK21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링크 사업이라고 직업과 직업교육과 선도하는 뭐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뭐 이러면 되면 굉장히 그 많습니다. 무슨 대학교 특성화 사업이든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학 특성화 사업이 이렇게 전부 다 돈을 대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평가 잘못하면 교육부한테 눈밖에 나면 평가에 나서 몇십억이 떨어지니까 네. 이건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막대한 이제 뭐 환경부 같은 무슨 보조금, 뭐 산업부 같은 장려금, 보조금 또 면세 인센티브 많잖아요. 그게 이런 거 팔목 비틀라고 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팔목 비틀라고 둔 게 아니니까 그걸 비틀고 하면은 교육부 겉으로는 마지 못해 하지만 뒤로 금내고 요거는 좀 후진적인 행정이고 정부가 좀 당당하지 못한 행정을 하는 거고 국가의 명분과 실리 여러모로도 좀 덜 맞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정부 지원 안 받고 네. 뭐 정부 눈치 안 보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문제의 본질이 그거예요. 정부한테 지원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요만큼 1월 보조금이나 지원 받으면 간섭은 10가지가 되는 거고 10을 받으면 100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담당자 어떻게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약자고 당장 가급하니까 받게 될 겁니다. 네. 아마도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러고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좋고 정부가 그 유혹을 꺼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자면 유도를 하고 유혹을 하고 압박을 하고 어떤 좀 뭐 강요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행정의 우리 오랜 전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연계시키는 보조금도 사실은 지금 보조금 종류가 저번에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정부 부서 간담회 때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할 기억 정도. 못해. 보조금 너무 많아요. 몇백 가지 돼. 계속 정비하라는데 정비하면 또 생기고 정비하고 또 생기고. 왜냐면 보조금을 주는 손이 권력이거든요. 네.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여기가 권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없애는 게 맞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적 시장적 경제 질서를 허무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원칙적으로 정말 대로 시장 경제의 그 자율 기제를 허무하고 그게 지장을 끼치는 일이고 뭐 간혹 가다가 시장의 실패라는 영역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이라 해서 공기업 부분도 그걸 하더라도 손실과 그 수익 구조, 네. 코스트 부분을 명백하게 계산해야지 무작정 억제가 능사는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렇게 어쨌든 가격에 개입하게 되면 특히 민간의 영역에 개입하게 되면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또 상품의 또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